어려움들이 많지만 꿋꿋이 뻗쳐나갈 수 있던 것은 레지오 조직 자체가 좀 탄탄한 조직이고 정신과 또 그로 인한 활동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어떤 신부님이나 이런 사목자들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와 룰들이 잘 서 있었고 또 선배님들께서 그것들을 잘 지켜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신도 사도직 운동단체로서 레지오 마리아는 마리아의 군대다. 성모님의 정신을 본받고 따르고 또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영적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저희 레지오 창립 100주년을 맞았었더랬죠. 그래서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프랭크 더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하여튼 올해가 레지오 마리아의 깃발을 올린 지 102년째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3년 5월 말에 목포 산정동 또 경동성당에서 그 당시에 현 해롤드 헨리 신부님 추후에 이제 주교님들 교구장 지내셨습니다만 이 신부님에 의해서 1953년도 5월 달에 최초의 프레시디움이 만들어져서 저희 오늘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가 한국 레지오 도입한 지 만 7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세나투스는 사실 서울 세나투스가 아니라 광주 세나투스가 1958년도에 세나투스로 이렇게 승격이 됐었습니다. 서울에는 언제냐 하면 1955년도 명수대 성당에서 평화의 모 프레시디움이 최초로 서울에서 신설된 프레시디움입니다. 그래서 평유에는 그 후로부터 2년이 지난 회화동 성당에서 꾸리아, 그 후로 꼬미시움, 레지아, 서울 세나투스는 1978년도에 세나투스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나투스는 광주 세나투스, 서울 세나투스, 대구 세나투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도 세나투스 단장을 되면서 얘기 들은 건데 대관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교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군데 세나투스가 있고 레지아는 서울에 3개가 있고 각 교구별로 하나씩 있어서 15개 레지아가 있고 꼬미시움 또 꾸리아가 여러분 상봉동에 1개 꾸리아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2260여 개의 현재 꾸리아가 있고 프레시디움은 약 한 2만 3천여 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동단원 수는 약 16만 7천원이고 7천 명이고 협조단원은 17만 7천 명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 저희들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그 한국 레지오 도입 70주년 기념 전시회랬던 것들이거든요. 3분에 걸친 영상인데 우리나라에 레지오 마리아가 도입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월엔 광주여대에서 70주년 기념 미사를 성대히 들리셔요? 했는데요. 이번엔 70주년 기념 전시회가 어제 서울 명동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레지오 마리아 프레시디움이 목포에 설립됩니다. 광주대교구 목포 산정동 본당 치명자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 프레시디움 그리고 경동 본당 죄인의 위탁 프레시디움입니다. 당시 광주대교구장 현 하롤드 대주교의 지도로 39명으로 시작한 레지오 마리아는 현재 30만여 명의 단원을 갖춘 한국교회 최대 신심 사도직 단체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지난 70년간 한국교회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레지오 마리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28일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상급 형회인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가 주최한 70주년 기념 전시회는 레지오 단원들에게 기쁨과 축하, 감사의 시간을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믿음, 사랑, 희망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70년 전 레지오가 뿌리내린 역사를 살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엿보며 앞으로 미래를 희망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레지오 단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신앙이 된다고 해서 보톡스 말고 얼굴 더 젊게 하는 그게 아니고 명품을 치렁치렁 걸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모님을 닮은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진짜 매력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전상영 단장은 70주년을 계기로 단원들의 화합과 사랑 실천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대면할지 못했던 데 대한 갈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갈증들을 아마 많이 풀어가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프레시디움 또 레지오 단원들이 뭉치고 이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개막식에는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단장과 지도신부,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단장과 지도신부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전시회는 7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7월 8일 오전 10시에는 명동대성당 꽃스톨에서 도입 7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그 70주년 레지오 한국 레지오 도입 70주년 전시회를 한다고 교구장님께 이제 보고를 이렇게 했더니 그 레지오에서 전시할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레지오 조직이 뭐를 만드는 조직도 아니고, 그죠? 어차피 영적인 군대로서 우리 기도와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뭐를 전시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목포 산정동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서 최초의 이런 기물들 또 뭐 문서들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걱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기서도 아마 다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 의외로 엄청난 성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한참을 기다려서야 들어갈 수 있었고, 교구나 관리당국에서 놀래가지고 실질적으로 7월 7일까지 전시회 기간이었는데 그걸 끝나고 별도의 장소에서 또 일주일을 더 하라고 그래서 일주일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나트 단장으로서 사실 요즘 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또 새로운 그런 단원들의 유입은 굉장히 적고, 또 더더군다나 최근 2년,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간의 만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이런 장을 마련해 주니까 엄청난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다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좀 더 열심히 단장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우리 단원들의 성환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죠. 사실 단어는 어쩌면 알아듣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꾸준히 단련해가고 성모님의 모범과 또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단체인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레조의 정신입니다. 우리 레조의 목적인 거죠. 사실 성모님의 정신을 따라서 한다는데 우리 흔히 겸손과 순명은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 밖에도 우리가 성모님의 정신을 따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덕행과 관련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어에 대한 얘기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아까 이제 우리 안드레아 단장님께서 시작 기도와 까테나를 바쳤습니다. 사실 까테나는 이 모든 조직과 용어들은 우리 막강했던 로마 군단에서 그 조직과 어휘들을 다 인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까테나는 골이라는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문에 보면은 레지오 단원은 매일 까테나를 바쳐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까테나는 사실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레지오 단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가 바쳐지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까테나 기도를 매일 바치라고 상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실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사실 이게 이제 로마 군단의 깃발인데 위에 우리 비둘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독수리의 깃발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으로 바꿔서 이 백실리움 깃대를 만든 것이고요. 이제 요거는 우리 떼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비표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많이 쓰지만 예전에 꼭 이 떼세라를 지참하고 우리 레지오 주회에 기도를 바치고 하도록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걸 고집하는 분이 있긴 합니다만 요거 보면 아까 이제 보셨던 백실림이 있고 깃대가 있고 사실 그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으로 우리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내고 그 위에 그 빨간 태양 같은 데 뒤에는 건 그 마니피캇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의 시작 기도의 그 문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성령의 내리심을 보여주는 거고 또 뱀의 모습은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운다는 우리 레지오 단원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거고 그 밑에서는 이제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영적인 군대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모퉁이에 있는 글씨들은 저희들의 그 기도문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교본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은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알루쿠시오라는 말씀 예전 분들은 많이 쓰는데 잘 안 쓰는데 이것도 후나를 알루쿠시오라고 표시를 했고 아치에스는 다들 저희들이 그 잘 아실 테고 우리가 그 3월 25일 전후에서 성모님께 대한 그 사혈을 받는다 그러죠. 그럼으로써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아치에스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행동단원에서 좀 더 그 기도와 관련된 것들을 더욱 열심히 하는 프레토리움 단원, 또 아디토리움 단원, 협조 단원의 상급 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지오 마리아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교본에 보면 단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18세 이상인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행동단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교족이 각 본당에 있고 삶의 터전도 그 본당 교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고 행동단원은 참관 절차와 예비단원의 절차를 거쳐서 선서 후에 정식 행동단원으로 정단원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협조단원이 있고
그다음에 프레시디움 간부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사간부가 있고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이 프레시디움 간부의 그 임명은 꾸레아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기의 시작도 꾸레아에서 임명을 받은 날짜입니다. 프레시디움에서 비록 내부적으로 언제부터 단장 뭐 다른 간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꾸레아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임명일로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프레시디움 주회합이죠. 프레시디움 주회합이 얼마만큼 충실하냐에 따라서 그 프레시디움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결국 첫째는 프레시디움 단장님의 프레시디움 주회를 준비하는 걸 얼마만큼 성실히 잘 준비하느냐에 딸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주회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회합은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 품 안에 머무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본에 보면 프레시디움 주회합은 레조의 심장이다. 동맥을 심장에서 생산을 해서 온몸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심장의 역할인데 우리 프레시디움 주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레조를 밝히는 전력과 동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얘기도 있고 보화의 것관이다. 특히 관심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수련도장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취향을 억누르고 배당받는 활동과 관련된 얘기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프레시디움 주회합에 충실히 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춰가야 되는 수련도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반드시 주회합은 건너뛸 수도 생략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주회합이 소홀하게 되면 우리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고 교본에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레조에 있어서 프레시디움 주회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단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놓쳤는데 그 보면 이제 단원 구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를 때 보면 굉장히 뭐 어부부터 시작해서 뭐 세일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무턱대고 불러댄 것 같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위치에 있었든 진짜 충실하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프레시디움 단원의 구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각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프레시디움도 구성원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러보면 뭐 예전에 소공동체 이제 처음에 퍼져서 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레지오 프레시디움을 그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게 대부분 사실은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지역 또는 연령대가 같거나 직업이 비슷하거나 또는 어떤 그 본당에서의 활동이 비슷한 사람들까지 묶어놓으면 사실 잘 될 것 같죠. 처음에는 잘 됩니다. 잘 될 땐 아주 잘 되죠. 근데 한번 어떤 한두 사람 간에 그 불편함이 발생이 되면 그 프레시디움은 쉽게 무너집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학력, 다양한 직업, 다양한 거주 장소에 있을수록 융화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저도 경험적으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데 보면 뭐 본당에서 사모교원 중심으로 프레시디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인들이 뭐 이렇게 직장과 관련된 프레시디움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참 잘 될 땐 잘 돼요. 근데 알게 모르게 프레시디움이 배타적으로 돼가고 그 속에서 사람 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 여파가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거나 무언가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했으면 그것들이 흡수가 되질 않고 그냥 파편으로 튀겨져 버려서 쉽게 망가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각 분야의 사람들 연령의 차이도 좋고 배움의 차이도 좋고 직업의 차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프레시디움 구성에서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회합은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매주 한 번씩 주회합을 반드시 하나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은 뭐 언제든 단원들이 가장 많이 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선택했으면 되겠고, 또 일시나 장소가 변경 시에는 꾸리아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뭐 오늘도 아까 여기 미사가 있었습니다만 미사 시간이나 본당 전체의 행사가 있을 때는 프레시디움 주회합은 하지 말아라. 그건 사실 예의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일은 없도록 꾸리아 간부님들께서는 특히 프레시디움 단장님들께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고, 주회합은 사실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면 더러는 단원 가정에서 프레시디움 주회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주의 충실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의 주회합은 금지한다. 특별한 경우, 예를 본당 신축이라든지 또는 본당 사정으로 인해서 본당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본격적으로 주회합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회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프레시디움 단장님들은 반드시 주회합 전에 오늘 주회합 시작부터 끝날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단장계획서에 충실히 기재하셔서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사실 단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장님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허겁지겁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그 시작기도 까때나 또 마침 기도를 바치잖아요. 그 한번 기도문이 어떻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익혀보시면 좀 더 의미 있는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 기도를 바치는 것은 오수성령님 하는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침 기도에 있는 건 이 일을 마치며 드리는 기도가 우리 마침 기도의 시작입니다. 시작 기도는 이 일을 시작하는 기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와 성무일도의 시작 기도와 시간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묵주 기도를 드리게 되고 성모 찬송과 또 청원 기도, 빌어주소서 등의 청원 기도가 시작 기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까테나는 후렴, 먼동이 틀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그거는 구약성경 아가서의 6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문맥이 조금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 기존에 쓰던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그 후렴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현재 성경보다 이렇게 어감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해서 아가서 6장 10절에 나오는 그 후렴을 따와서 우리가 쓰고 있고, 또 마니피카 성모의 노래로 저희들이 까테나를 구성을 하고 있죠. 마침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마치며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모님과 수호천사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믿음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저희 레지오 기도 후에는 구원송을 바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마 신부님이 바쳐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긴 하는데, 구원송을 생략하는 이유가 우리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마침 기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송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독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주회의록 낭독이 있죠. 그 다음에 상훈 낭독, 통상적으로 매월 첫 주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상훈 낭독, 성훈은 반드시 사실
저희 레지오단원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읽음으로써 몸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순서는 새 단원 가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따 후반부에 다시 있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출석 호명이 되죠. 그래서 뭐 지각조퇴야 잘 아실 거고, 특히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좀 조용히 프레시든 주회합이 진행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작 기도를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묵주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시작 기도 바치고 나서 그 묵주기도에 합류하면 되고, 만약에 뭐 까테나도 이미 끝났다 그러면 사실 서서 시작 기도와 까테나를 바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사람 성향에 따라서 틀린데, 가능하면 하여튼 주회합이 진행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분의 어떤 이런 너무 의식되지 않도록 할 좀 조용히 그런 기도를 바치고 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대 근무자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죠. 아마 뭐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이 든다면, 이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퇴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들은 우리 교본에도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내가 원래 소속된 프레시디움에서 활동 배당을 받고 활동 보고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요일이 다음 주에는 우리 프레시디움 주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부차적인, 그러니까 다른 프레시디움 하나를 지정해서 그 프레시디움 주회에 참석을 한다. 대신 활동 배당이나 보고는 본 프레시디움만 하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대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탈단하기보다는 그런 그동안 해오셨던 게 있으니까 레지오단원으로서 계속 지내실 수 있도록 교대 근무자에 대한 요령을 잘 익히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출석에 대해서 또 굉장히 레지오에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교구 출장 갔을 때, 그래서 내 오늘 우리 프레시디움 주회가 있는데 그 주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면 교구가 틀릴 경우에는 현지에 내가 거주하는 인근의 성당을 찾아서 프레시디움 주회합이 있으면 그 프레시디움 주회합에 참석하면 내 원 프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한 걸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지의 프레시디움 단장님의 출석 확인서 메모식으로 하나 받아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록 프레시디움 주회에 참석 못했다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꾸레아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했거나 상급평회에 이런 교육이나 피정 등에 참석하실 경우에는 프레시디움 주회에 참석 못했다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또 뭐 방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유고는 뭐 금년도 2월부터 이렇게 없앴죠. 여러 가지 뭐 아쉬운 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장기유고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시디움의 뭐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유고인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행동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못하는 분들이 보통 장기유고를 하고 있었죠. 그죠? 3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는 그냥 결석 처리했었고 3개월 이상 되는 분들을 장기유고였었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게 단원수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이나 또 새로운 구성원들이 있을 경우에 그 장기 유고인 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은 뭐지 하는 프레시디움 단합에 좀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장기 유고가 있는 거를 내가 프레시디움 주회에 참석하고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어떤 뭐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게으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용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경우인데, 그래서 하여튼 장기유고를 우리 서울 세나트에서는 폐지를 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안드레아 단장님하고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레지오 장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걱정하신다랄까, 아쉬워한다랄까, 섭섭하다랄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10년, 20년 레지오 단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내가 활동할 수 없을 때 나를 우리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버린다고 그럴까, 내친다고 그럴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섭섭함을 토로하는 분도 꽤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레지오 조직 자체가 자꾸 슬로마되고 그런 허수적인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거보다는 이걸 없앰으로써 좀 더 살아있는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장기 유고를 폐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협조단원으로 돌려서 협조단원으로서 그동안에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해왔던 것들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우리 레지오와 연관을 갖고 그 기도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단원으로 이렇게 돌리게끔 했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레지오장도 충분히 손종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협조단원까지 다 해주려면 사실 너무 많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꾸리아 단장님이 됐든 이런 꾸리아 간부들이 나름대로 우리 본당에 맞는 레지오 장을 어떤 분들을 어떻게 레지오 장으로 모실지 그런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주임 신부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목적인 기준을 정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당 주임 신부님의 사목적인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행동단으로 적어도 5년 이상 열심히 근무하셨는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협조단원으로 될 수밖에 없던 분들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종하셨을 경우에 레지오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미리 신부님과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과거에 열심히 행동단원에서 교회에 헌신하고 레지오에 충성했다면 그런 분들은 그 레지오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정해 놓으면 사실 그 많은 어려움이 극복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단장님하고 말씀 중에 나눴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유고에 대한 말씀, 또 더불어서 그 폐지와 또 레지오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좀 넘겨보실래요? 출석부가 있는데 한번 부단장님. 네. 그 앞에, 예. 사실 작년 재작년인가 왜 30년 이상 뭐 근속자에 대한 이런 세나투스에서 뭐 근속사항에 대한 거라서 아마 출석부들을 오래되신 분들은 챙겨 보시는데, 사실 이따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레지오에 입단하고 나서 최초에 입단해도 출석부 자체가 없어요. 입단 언제 했는지 선설 언제 했는지 하여튼 출석부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본당이 한번 임시 가건물에 있다가 장소를 이전해서 본당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모든 게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아마 분실이 됐거나 보관이 안 됐다, 또는 이런 간부, 특히 단장님들의 어떤 연속적인 그런 인계 인수나 그런 관리들이 잘 안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찾을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런 단원 명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아마 평회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의 경력 관리랄까, 그래서 아마 이력 관리를 하는 레지오 단원 복무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들도 있고 사실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특히 출석부 관리는 부단장님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단장님들도 확인하시면서 요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충분히 잘 기재되도록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단했는지, 언제 선수했는지, 뭐 이렇게 또 뭐 특기나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부 역임을 했든 어디 전출을 했으면 그런 전출 관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잘 표시해 줘야 그런 이력들이 관리가 되게끔 돼 있죠. 사실 출석부는 우리 문서 보관도 영구 보관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에 좀 더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통신교환에 대해서 계속 프레시든 주회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교환에 대한 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 보고가 있죠. 만약에 이제 프레시디움 주회 뭐 전일까지 상태를 회계 보고하도록 돼 있죠. 회계님이 만약에 못 나오시게 되면 회계님 안 나오셔서 회계 보고를 못 합니다 하시지 말고, 사전에 회계님께서는 단장님께 그런 지난주 회계 사항을 알려줘서 단장님께서 대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단장님도 회계님이 그런 보고가 없다면 미리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거 뒤로 좀 넘겨줘 보시죠. 예,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요즘 활동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드리게 되겠는데, 사실 레지오 단원에 입단한 거는 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 혼자 잘 살자고 레지오 단원에 입단한 게 아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지구 끝까지 퍼져 나가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교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차용을 해봤습니다. 다 같이 교본 431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레지오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레지오이다. 군대가 전투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면 군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프레시디움의 단원들이 있다면 이들은 레지오 마누엘의 단원이라는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영신적 신심행위만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레지오 단원의 의무를 채우지 못한다. 사실 저희 프레시디움과 저 자신도 그래요. 물론 뭐 지난주에 뭐 연도도 있었고 제가 뭐 몇 가지 참여한 게 있습니다만, 프레시디움 주회에서 활동보가 되는 거 보면 사실 이런 영신적인 거와 관련된 게 기도, 성경 읽기,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아마 7, 80% 이상 차지할 거예요. 북주기도 몇 단 했다. 사실 우리 교문에도 보면 이런 영신적인 기도 행위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물론 좀 이따가 그런 경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어쩌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현재 우리 레지오는 그냥 나를 위한 또는 남을 위한 기도단체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도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더 떨치고 뻗어 나가야 되는데, 좀 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랑을 베푸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 어쩌면 한편으로 좀 안타까움, 조급함, 그런 것도 사실 많이 듭니다. 큰 고민은 사실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현재 우리 프레시디움 보면
프레시디움 단원으로 프레시디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워요. 꾸레아는 꾸레아 나름대로 프레시디움을 유지해서 끌어가는데 허겁지겁하고 있어요. 평의회들은. 사실 프레시디움 보면 4명, 5명, 6명에서 간부 선출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고 심지어는 사간부가 로테이션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조직은 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장기유고를 폐지했다는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건강 상태로나 시간 장애로나 시간상으로나 열정으로나 활동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레지오를 끌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레지오의 주회 출석만 해도 고맙고 정만도도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많은 프레시즘의 현실이긴 한데 사실 그게 레지오 말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데들은 과감한 어떤 통폐합이 됐든 뭐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엔 좀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프레시즘 명맥 유지하기 위해서 레지오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모님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 가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 끝까지 펼쳐가자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죠? 그래서 레지오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서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 프레시디움 수, 단원 수, 그게 연연할 게 아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어쩌다가 세나토스 단장 이렇게 맡고 되다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지금 사실 아까 서두에 우리 한국 레지오도 70주년에 대한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나토 단장님 제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70년 후에 한국의 레지오가 존재하고 있을까?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0년, 20년 후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프레시즘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 프레시즘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희망 그렇게 갖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사실 새롭게 각성하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나가지 않는 이상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원수, 프레시디움 수 이런 데 연연할 게 아니라 비록 우리 한국의 레지오가 프레시디움이든 평의회든 많이 준다 하더라도 비록 반으로 준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실한 성모님의 군사로서 실질적으로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야 된다. 그게 앞으로 우리 나가야 될 방향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사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도 레지오 마리아가 이런 거구나 해서 거기에 애착을 갖고 전신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다 괜히 이렇게 조금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짚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꾸리아에서도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사실 이렇게 세나투스 하면 레지아다 또 꼬미슌이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 토론의 기회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주제 갖고 토론해요. 사실은 그런 거 해보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열거하고 걸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사실 어쩌면 뻔해요. 노령화의 문제, 간부 기피의 문제, 또 요즘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가 계속 나 중심의 사회로 흘러가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앞으로 우리 레지오의 모습하고 똑같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고 뭔가 해나갈 수 있는 큰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저희들이 임기는 사실 뭐 3년이긴 하잖아요. 그동안 뭐 뭘 얼마나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사실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영신적인 걸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같이 교본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그 교본에서는 한 주간에 2시간은 실제 활동, 기도에 대한 게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뭐 그게 아니고 실제 이런 그 대상자와 같이 2시간을 활동하라는 게 이제 그 교본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지침이죠. 그래서 사실 기도와 신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교구장, 본당 주임사제나 세나투체 특별히 예외적으로 배당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에만 결국 활동으로 보고할 수, 예외적으로 진짜 할 수 있다. 그렇게 굉장히 제한이 있는 게 결국 신심 기도 행위다. 이렇게 저희들이 각인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프레시디움 단장님께서 별도의 활동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레조의 고유 활동이라 할 수 있죠. 선교와 관련된 거, 뭐 입교라든지 냉담자 회두 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던 돌봄. 이제 아까 뭐 신부님께서도 그 물에 빠진 분, 문제 빠진 사람 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법적으로 뭐 문제될 게 없지만 하느님의 잣대로 보면 과연 그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레지오 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다면 어렵게 그 몸이 불편한 장애이라든지 몸이 노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사실 당연히 일으켜주고 그 사람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인간의 사실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신앙이고 레지오 단원이 그걸 떠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레지오 단원을 산다면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묵과하지 모르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정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돌봄 활동은 비록 배당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유 활동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또 보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상가와 관련된 것도 어려운 분들이니까 마찬가지겠죠. 장지 수행 이런 것들은 결국 프레시디움에서 따로 배당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활동들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교본에 보면 조별 활동을 하게 돼 있죠. 요즘 사실 조별 활동할 수 있는 활동거리도 많지 않고 그게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혼자 하게 되면은 너무 임의적 편리한 때만 찾게 되다 보니까 되게 활동 자체가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를 구성해서 하라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편리한 시간을 골라서 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편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별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고, 또 사실 활동 여부는 프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이고 그건 분별력 있게 활동 보고 활동인지 아닌지를 받아들여라 하고 규정하고 있죠. 특히 이제 사실 어려운 게 타단체 활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전례를 한다라든지 무슨 성경 봉사자를 한다든지 성가단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사실 내가 전례단에 들어갔다면 전례를 봉사하기 위해서 전례단에 들어간 거잖아요. 레지오 단원이라서 전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을 타단체에서 활동하는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사실은 그건 아니죠. 내가 성가에 봉사하기 위해 성가단에 들어간 성가단을 봉사하는 거지 레지오 단원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특별히 그런 단체가 어려워서 레지오를 통해서 도움 요청이 들어왔다거나 해서 파견을 해서
거기서 봉사하게 한다면 그건 레저의 배당으로 줘서 활동 보호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특정 레저가 아닌 다른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 경우는 사실은 그건 레저 활동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 활동에서는 아까 임의적 또 편의적으로 너무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는데, 밑에 보면 활동의 어떤 큰 의미일 것 같아요. 자신의 취향을 억누르고 여간을 희생한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봉사는 내 희생 없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뒤로 밀리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런 활동에 있어서는 성공 여부,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나한테 주어졌으면 내가 그 주어진 활동에 충실히 최선을 다했으면 된다. 결과는 사실은 사람이 우리가 하면 욕심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활동이 있었다면 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좀 잘 익혀놓고 그래야 우리도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에는 상처도 받고 힘듦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엔 연연하지 말라.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배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의 예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움 겪는 분들에 대한 돌봄, 사실은 저도 이제 60대 중반 후반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젊은 시절에 내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은 어떨지, 내가 세상을 마무리했다 올 때 기대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레저 활동하면서도 보면 우리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마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행동이 따르지를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주위에서는 별로 특별히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삶에서 레저 단어로서 너무 안주하고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찾아 나서야 된다. 활동 대상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런 의지와 행동력들이 너무 요즘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리고 싶고, 그 주위에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 많아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독거로 사시면서 외로운 분들 많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말동무해드리고 진짜 몸이 불편해져서 손 미치지 못한 거. 물론 요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또 어떤 사람 간의 대화나 이런 만남은 갈증을 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주위에 들어보면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든 또 이웃에든 만나게 되면 그런 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레저 단원으로서 사랑을 뻗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봉동의 입장,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 그 프레시디움도 보면 연도에 참가하는 프레시디움, 참가하지 않는 프레시디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본당은 지금 15개 저희 꾸리아에 있는데, 연도 다녀오면 한 5-6개만 연도 제대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사실 연도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이제 레저에 입단해서 느꼈던 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이면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안타까움도 표시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봉사예요. 연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연도만 드린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연도도 내가 놀아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프레시디움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단장님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진짜 연도는 적어도 뭐보다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내고 연도 잘 못하면 쭈뼛거리기도 하긴 하지만 진짜 연도 참석 꼭 해주시고, 사실 어떤 우리 주위에 보면 예비자 중에 이런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성당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모습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사실 연도도 뭐 학교도 한 10명, 15명 쭉 하면 우렁차게 구성지게 슬기롭게 남들이 듣기에 이렇게 아주 진짜 뭔가 전례적인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뭐 3명, 4명, 5명 하려면 그런 기운이 사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연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뭐 레지오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레지오 단원에서 충실히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그런 레지오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레지오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죠? 아무리 뭐 레지오 사실 처음에 입단할 땐 큰 기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네 해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그 레지오 확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또 활동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첫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프레시디움에 따라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병원 방문 활동도 굉장히 프레시디움 단합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제 예 한두 개 들어드리면, 제가 예전에 프레시디움 단장할 적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맡게 됐는데 이런 특별한 봉사활동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저 성당 옆에 그 장애인 복지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구역에 사는 한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 레지오 프레시디움 단장을 맡게 됐는데 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거리가 없을까 그랬더니 그 제가 사는 동네에 그 3층짜리 건물인데 그 1층에는 작업장, 2층, 3층에는 장애우들이 사는 그룹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적 장애자들인데 지적 장애인들은 사실은 특히 지적 장애인들은 일반 사회인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사회인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가서 뭐 얘기하고 손도 잡아주고 뭐 노래도 좀 하고 이제 그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이제 같이 사시는 봉사 뭐 직업이죠. 그분들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목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욕을 데리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해서 주말에 뭐 더러 이런 일반 식당에 사실 장애인들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같이 식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혹시나 자제분 중에 그런 분도 있으시다면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식사할 때 사실 질질 흘리고 앞에서 겪어보지 못한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식당에서 사실 안 받으려고 그러면 따로 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활동을 좀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 어느 날 저희 딸이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 집으로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찾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룹홈에 있던 친구가 부모님이 그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가 몇 달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저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얼추 많이 겪어봐서 알게 됐는데, 자 전화 끊고 나서 한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 그 뒤로 못 봤습니다만 그 친구는 다시 오질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코로나 전까지 이제 여기 포천에 가면 이제 모연센터라고 그래서 그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프레시디움 단원 중에 한 분의 사촌이 수녀님인데 거기서 봉사를 하고 거기서 복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호스피스 환자들이 좀 목욕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프레시디움 얘기 나와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 6, 7년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그래 가면은 보통 뭐 한 4분에서 많게는 한 7분 정도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키게 됐는데, 그럼 뭐
30대부터 90대까지 있는 거예요. 진짜 30대 어떤 내 자식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호스피스는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결국 죽음을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호스피스 시설이잖아요. 진짜 자식 같은 30대도 있는 거예요. 90대도. 진짜 애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 한 달에 한 번 가면 예를 들어 7명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가면 2명 정도 볼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어떤 데는 목욕같이 가면 아주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되면 안 계십니다. 그랬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움직여서 걸어 나오면 되게 고맙고 또 못 움직이면 다 들어서 이제 이 침대로 이동을 해서 병원 침대로 해서 목욕실에서 목욕하고 그러는데 사실 힘든 게 이제 뚱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뚱뚱한데 사진은 전혀 쓰지를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 요령이 없으면 잘 이렇게 해내지 못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는데 코로나 뭐 이러면서 딱 끊겼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그 환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주 얼굴도 되게 밝았고 그래서 환자 같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목욕을 잘 해드렸고 나중에 그 옥상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서 차를 한잔 하자고 그 이제 자매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차를 한잔 하면서 우리도 한 6, 7명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그 환자 사진을 한번 찍어달래요, 같이. 그래서 환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얘기해보니까 저하고 동갑내기였어요. 인천에 사셨는데 레지오 단원이었어요. 그분도. 그러면서 자기도 레지오를 꽤 했는데 이런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건강이 만약에 회복이 돼서 복귀할 수 있다면 이런 도움받은 걸 반드시 갚고서 가고 싶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다음 달에 가니까 그분도 안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렇게 보면서 우리 뭐 나술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도 하여튼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남들을 위해서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미루고 우리 심지어는 이제 세례를 권고하거나 입교를 권면하거나 레지오 입단하면 나 바쁜 거 끝나면 나 직장 좀 정리하면 들어갈게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이런 기회조차 잡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교육에 오셨고 또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당장 뭐라도 활동에 임하시는 게 우리 인생에 또 내가 신앙생활에 레지오 단으로 하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큰 플러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레지오의 단원으로서 복무하는 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번당협조, 성공독지 활동 이런 가정성화 활동 또 기타 활동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죠. 사실 무용고자에 대한 이런 묘지관리나 기도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 활동 보고는 우리 교본에 보면 단원들이 충분히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도록 영화의 장면처럼 활동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 활동 보고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영화의 장면처럼 전후 관계를 충분히 하고 어려운 점 이런 얘기할 사실 활동거리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데 이렇게 해서 활동 보고 할 때 이런 요령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활동 보고는 우리 주회합을 지탱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건물의 벽돌과 마찬가지라는데 사실 그런 벽돌은 요즘 너무 나약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내가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소요됐는지 또 아까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건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내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활동 모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 같이 생생한
걸로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교본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다시 순서로 한번 가져보시죠. 앞쪽으로요. 네.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게 있었고, 뭐 까테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까테나는 이제 뭐 주회나 평회 때 중간에서 우리가 그 마니피카스 중심으로 다스릴 때 있고, 선서는 우리 이제 현재 정하고 있기는 최초로 신입 단원이 들어오면 참관을 3번째 하면 그 출석부에 예비 단원으로 등재하고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선서를 하고 정단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출석부에서도 참관할 적에는 그냥 서기회의록만 기록하고 예비단원으로 3번째 연속 참관할 때 출석부에 현재 기재하도록 관리운영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화. 사실 예전에 제가 프레시팀 단장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훈화였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 레지오 마리아 월보에도 훈화가 나오고 있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아서 뭐 상대적으로는 좀 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라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훈화는 그 현실에 맞게 좀 더 살아있는 훈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아마 요즘 9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그 9월 8일 전후에서 프레시팀 친목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8월 말이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행사를 앞두고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훈혈을 하는 것도 하나의 프레시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비밀헌금, 그 다음에 헌금이 있고, 뭐 우리 레조의 군자금이죠. 프레시디움과 또 상급평회에서 군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활동배당. 활동배당은 뭐 아까 프레시디움 단장님들이 충분히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활동배당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활동배당이 프레시디움 단장님을 통해서 배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본 공부는 사실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주 주회 때 다음 주 주회에서 그 공부할 교본의 범위를 단원들한테 알려주고 미리 그거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고 오게끔 돼 있죠. 그죠? 대부분 아마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프레시디움 주회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가능하면 로테이션이 좋겠어. 그 주어진 범위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단원들이 함께 하면서 그 교본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단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충실한 교본 공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서 전에 예비 단원들에게는 충분히 그 교본을 공부할 수 있는 거를 활동거리로 활동 배당으로 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조단원 돌봄과 협조단원 모집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본에 보면 협조단원도 3개월의 수련기간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협조단원으로서 충분히 떼살의 정기도문을 바치면서 협조단원을 해나갈 수 있는지, 얼마나 사실 현재 협조단원들이 충실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예비 협조단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동단원과 마찬가지로 많이 간과되고 있는 현상인데 3개월의 수련 기간을 통해서 정식 협조단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뭐 상급평의의 공지사항, 본당에 관한 공지사항들을 충실히 공조해서 그런 본당의 일, 또 상급평의의 일과 괴일이 되지 않도록 단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되겠고, 뭐 기타 또 프레시디움 행사라든지 또 필요한 사항들은 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친 기도와 또 신부님 강복 주신다면 그걸로 프레시디움 주회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까 기도문의 구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행사. 뭐 아까 AGS 사실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의무사항과 또 권장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에 해당되는 RCS나 영처칭 침묵회나 프레시딤 침묵회는 그 우리 떼살에 있는 기도문을 다 바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 시기와 또 주관은 누가 하는지 참석 범위는 특히 RCS 때는 협조단원도 참석 가능하고 프레시딤 침묵회에는 협조단원과 또는 우리 프레시딤의 입단 대상자로 삼을 수 있는 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뭐 토론대회는 사실 평의에서 이렇게 하도록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조금 아마 현재는 어려움들이 있어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현안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뭐 단장, 부단장, 서교회계가 간부로 구성된다는 건 다 알고 있겠고 특히 이제 단장님들은 그 사간부 간의 어떤 소통과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프레시딤 요번에 이제 아마 친목회들 대부분 하셨거나 할 텐데 그런 행사들이나 이런 거를 그 계획을 할 적에는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프레시딤에서 던져놓지 말고 사간부들까지 먼저 수기를 해서 초안을 잡아놓고 검토를 한 다음에 프레시딤에 주회 때 발표를 해야 프레시딤 단원들이 같이 행동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장님은 우리 프레시딤 친목회 언제 합시다 그러는데 부단장님은 나 그날 그 일이 있어 못 하는데 한다면 단원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 네, 하여튼 여기 특히 이제 뭐 우리 부단장님들의 역할을 보면 부단장의 가장 아마 부담 없이 이렇게 간부직을 맡는 게 부단장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단장님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규정되지 않는 임무. 부단장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자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모든 거 단원들에 대한 거 모든 거 프레시딤 사항을 모든 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부단장의 역할인데 사실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 어머니가 되려면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 애들의 심정 남편의 모든 뒷바라지 사실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그래서 그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간부 교육이나 있을 때 가끔 이제 잘 말씀드리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간부님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도 간부를 하셔야 될 분도 계실 거고 프레시딤 간부나 뭐 꾸리아든 꼬미시움이든 그 위에 상부평의 간부들도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데 요즘 간부 구성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하면 우리가 뭘 일하든 처음에 하면 다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죠? 간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면 모르는 거 당연해요. 해가면서 배우는 거죠. 선배한테 배우고 또 이런 그 직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그건 해나가면서 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사실 대부분 다 시간 없죠. 한가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냉철하게 한번 우리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살펴보십시오. 과연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한가? 대부분 봉사자들은 바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래요. 주위에 돌려서 봉사하면 저도 사실 직장에 오늘 퇴근하면서 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성당에서 봉사 내주에서 하면서 보면 시간은 쪼갤수록 많아지는 게 시간이다. 똑같이 인생을 10년, 50년 살아도 그 진짜 질량으로 느끼는 시간의 길이라는 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해보겠다. 그러면서 뽀개서 봉사에 임하는 게 사실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은 쪼갤수록 많아지는 게 시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없다는 거 이유 안 됩니다. 그죠? 다 만들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세나투스 단장이면 할 일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 제가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하여튼 여튼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없다는 거 이유되지 않습니다. 책임에 대한 부담감, 아까 이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프레시팀 내가 맡아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되게 부담되거든요. 내가 프레시팀 단장인데 우리 프레시팀 문 닫으면 어떻게 하지? 부담되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대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 개인의 능력은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대인관계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의 나한테 현재 주어진 탤런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이것도 역시 간부로서의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지, 내 프레시디움, 내 평회가 잘 되고 안 된 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거에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레조 이렇게 간부하면서 느낀 게,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의견도 틀릴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보는 시야들이 틀리거든요. 그럼 상처받는 얘기, 강한 얘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간부는, 봉사자는 맷집을 늘려야 돼요. 맷집을. 가슴의 폭도 넓히고 깊이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상처받는 말이 들어오거나 행동이 들어왔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키워가는 게 봉사자의 기본 자세일 것 같아요. 사실 입장이 다 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대담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참 어떻게 활동에 대한 말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친목단태와 사조 다양화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런 우리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프레시디움 단원들 간의 친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시디움 내에서 몇몇이서 끼리끼리 움직이는 거 없어야 되겠죠. 사실 가장 크게 말씀드릴 사항으로 이런 정치적인 얘기나 어떤 상업적인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프레시디움에 7명이 있는데 누구는 나 보험 들어주고 누구는 안, 서운할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데 연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 서운해 하시면 사실 레지오단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거는 공은 공이고 살은 살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죠. 아까 레지오단을 살아가는 거 제가 70주년도 말씀드렸고 또 활동에 대한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예전에 우리 특히 꾸리아 단장님 계시거나 이러면 가장 힘든 게 레지오단원이 주일 미사도 안 나와. 주임심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일 미사 안 나오는데 프레시디움 주에 나와. 이게 무슨 레지오단원이냐. 그러지 말아요. 사실은 프레시디움 주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주일 미사 참여가 우선이죠. 그게 훨씬 더 강한 의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자들로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미사 참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에 참석, 또 카테나 매일 바친다, 또 활동거리에 대한 거 얘기했고 기타 행사, 또 이런 꾸리아 교육 같은 데 참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신심활동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해서 활동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나의 신심을 좀 더 깊이 있게 함양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죠. 공부와 자기 성찰과 묵상 등이 필요해서 영적인 것들을 충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사실 레지오 마리의 앱, 또 레지오 마리의 월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레지오 마리의 앱도 있거든요. 우리 앱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레지오 마리의 월보에도 사실 내용이 많이 충실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끝부분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지오 단원이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도 레지오 단원에서 이렇게 얼마나 충실한가 좀 더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 나가야 내가 단원으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활동거리를 찾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레지오 마리의 앱이고 레지오 마리의 월보들 많이 보시죠. 사실 월간지에도 내용이 충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고로도 이런 거 다 비용들 지출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읽으시면서 자기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저희들 이제 70주년 마치면서 교구장님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분 계실지 몰랐는데 장소가 비좁고 그래서 사실 꾸리아 단장 이상 분들만 이렇게 참석하게끔 해서 요게 3분짜리 뉴스거든요. 잠깐 한번 좀 보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의 군대로 불리는 레지오 마리에, 기도와 봉사에 앞장서며 한국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한국 도입 7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서울에서 봉헌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레지오 마리에가 한반도에 뿌리를 내린 지 70년.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지역 레지오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6.25 전쟁 중에 레지오 마리에가 도입된 의미를 짚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그 전쟁의 와중에 이 레지오 마리에가 우리나라에 도입됐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성모님께 자애로운 정구와 중재를 필요로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1953년 5월 목포에서 첫 발을 뗀 레지오는 난민 구호와 성당 재건에 앞장서며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반도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본당에서 사목자의 손과 발이 되어 교세 확장에도 크게 기여한 레지오 마리에. 하지만 20만 명을 넘겼던 행동단원 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만 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단원들의 고령화와 간부 기피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전상영 서울 세나투스 단장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이주민, 탈북자 돌봄을 통해 레지오를 다시 매력이 넘치는 단체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서서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해 나갑시다. 다시 매력 넘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여 미래를 향해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갑시다. 고스트홀을 가득 메운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에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미사 중엔 단원들이 꾹꾹 눌러 쓴 소망 카드도 봉헌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소년 레지오 활동을 시작한 중학생 이다혜 양은 기념 미사에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막 벅차고 이제 70년이라는 역사가 꼭 100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해 입단한 새내기 단원에게도 기념 미사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자긍심을 갖고 항상 이제 성모님과 함께 있고 또 이제 성령과 함께 임한다는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레지오 마리의 한국 도입 70주년 기념 미사는 단체 사진 촬영과 구호 제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CPBC 김혜영입니다. 네, 뒤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우리 자신을 쇄신하고 우리 프레시디움, 우리 꾸리아 조직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진정 신앙인으로서 우리 레지오 단원으로서 이 사회에 뭔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진행도 좀 두서없어 좀 매끄럽지가 못해 그런 점 하여튼 좀 죄송한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특히 단원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